네, 오늘 전 종합 국감 맞아서 통일부가 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장관님과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일부 조직의 변화의 모색을 좀 해보자라는 건데요. 장관님 잘 아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진을 보면 왼편에 있는 건물이 그 회담본부 삼청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회담본부 앞에서 이제 북한과 판문점 회의를 하거나 회담본부에서 나가실 때 이게 이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 찍어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일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담본부를 말씀드리려고 저 상징적인 사진을 먼저 해놓는 거고요. 회담본부가 통일부 내에서 가장 역사적인 조직입니다. 통일부 전체 직원 중에서는 72명으로 하나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조직이지요. 참고로 정책실은 40명, 교류협력실은 52명 정도여서요. 사실 통일부의 근간인 조직이 회담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장관님 잘 아실 텐데 이 국감 현장을 보시는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회담본부는 80년에 중정의 남북 조절이 사무국이 통일부로 이관하면서 실제로 남북 대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라는 취지로 이제 통일부에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넘겨주시면요. 회담본부가 올해로 딱 40년입니다. 만 40년. 그래서 40년을 20년씩 나눠보고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지난 2000년까지를 유년기로 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회담본부는 정치와 인도적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사회 분야나 경제, 군사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울러 통일부 회담본부는 회담 경험이 저 때는 다른 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공유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000년부터 남북 관계가 열리면서 정치 분야 회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군사, 철도, 경제, 산림 분야 회담이 많이 늘죠. 아울러 회담 본부도 회담 그 자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40살을 맞은 회담본부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남북 회담이 한 차례도 없던 해가 최근에 한 9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회담본부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니까 워크숍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하셨던데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남북 관계가 발전을 하면서 통일부 이외의 타 부처의 역량과 노하우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총 53번의 회담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고 있고요.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18년에 통일부가 남북회담 대표로 참석했을 때 회담본부보다 오히려 정책실과 교류협력실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장관님하고 좀 토론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일부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제일 큰 조직인 회담본부에 대한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타 부처에서 남북 대화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일부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게 일정 정도 올라와 있을 때 회담본부가 과거와 같은 모습을 계속 답습하는 게 맞냐? 지금 시기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회담 자체보다는요.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의견 어떠신가요? 네, 회담본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게, 하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회담본부가 저희 통일부 내의 표현으로 보면은 천수답이나 간헐천처럼 돼 있어서 아니면 예비군처럼 돼 있어서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진짜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그러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훈련하고 자기 역량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큼은 뭐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일부가 언제까지 계속 회담 그 자체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나 이런 거에 끌려가다 보면 통일부가 앞서 말씀드렸던 통일 정책, 전략,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좀 뭐라 그럴까 소홀히 한다라기보다는 네,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것은 꼭 회담본부만의 문제가 네, 아니라 네. 통일부 전체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회담 본부가 가장 큰 조직이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중심으로 들여다 본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네. 새롭게 조직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럼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뭘 만들어낼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담론이 뭐냐 그릇을 좀 만들어 가자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성과가 일정하게 축적이 돼 있는데 이것들이 담론과 새로운 그릇으로 좀 만들어 가서 향후에 뭐 이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좀 쌓이고 이게 한반도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제안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부처 이름이 통일부입니다. 근데 현 시기 우리 목표가 과연 통일이 맞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화라는 게 근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일부의 본질적인 이유, 존재 이유, 미래 기능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 내 조직 전체에 대한 점검과 네, 1번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의 통일 담론 그리고 그릇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목표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관님 취임하신 지 한 석 달 되시고 자리를 잡아간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큰 과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정지석 의원님 질의하시죠.